11왕자 후게츠의 사이드. 셀리츠와 카초의 수호용수는 후게츠를 쇠약하게 만든 범인을 찾아내고 싶지만 막막한 상황이죠. 그때 이들은 후게츠 등에 있는 큰 벌레에 물린 듯한 상처를 발견합니다. 특이하게도 이 상처의 가운데에는 주사바늘 자국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봐도 사람이 만든 도구로는 이런 형태의 상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상처 모양으로 판단해봤을 때 범인은 주사바늘을 가진 거대한 낸벌레, 즉 누군가의 낸수일 겁니다. 주사기를 이용한 공격, 후게츠가 쭉 흥분 상태였던 것, 이 두 가지로 추론할 수 있는 건 낸수의 공격이 마약 효과를 가지고 있다. 후게츠를 공격할 만한 사람 중 마약을 지닌 낸수를 만들어낼 만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수호용수 카초는 마약 유통을 섭렵하고 있는 7왕자 루줄스, 그의 수호용수가 범인일 거라 확신합니다. 수호용수의 공격이면 루줄스 본인은 공격한다는 자각조차 없을 거니까 설득이나 협상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반면 후게츠의 상태는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급한 상황. 수호용수 카초는 빠르게 루줄스를 암살할 계획을 짭니다. 루줄스 암살 계획. 매직웜으로 7왕자실로 이동. 셀리츠의 능력으로 루줄스의 의식을 날린다. 카이자르가 매직웜을 통해 루줄스를 구명정으로 옮긴다. 구명정을 배 밖으로 내보낸다. 이 계획을 실행하려면 후게츠가 일단 7왕자실에 방문해야 됩니다. 실제로 가본 곳으로만 매직웜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후게츠가 7왕자실에 방문할 구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카이자르는 이 기회에 다른 모든 왕자들과 후게츠가 직접 만나야 할 이유를 생각해달라고 하는데요. 수호용수 카초는 카초의 유언이 담긴 편지를 후게츠가 직접 왕자들에게 전달하자고 합니다. 가짜 유언 편지를 만들어 각 왕자들을 만나러 떠나는 그들. 여기서 조금만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게츠의 상처를 발견한 수호용수 카초는 범인을 루줄스의 낸수라고 결론 내렸는데요. 너무 때려 맞추기식이긴 하지만 카초의 추론 과정은 나름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왕자들의 수호용수는 계승전을 이기기 위한 판을 짜는 역할만 해왔지 다른 왕자들을 직접 공격하진 않았습니다. 공격성이 있다고 해도 왕자들의 사설병 정도까지가 공격 범위 맥스인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독자의 관점에서 전지적인 시점으로 보면 카초의 결론에 위화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진범은 따로 있을 것이며 카초가 단단히 잘못 짚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또다시 생각해보면 적극적으로 루줄스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수호용수 카초도 어쨌든 수호용수인데 루줄스를 직접 공격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애초에 제한이 없었거나 계승전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급박해져 수호용수들의 적극성이 올라간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다시 연재가 되면 정확한 진상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1왕자 사설병 바르사밀코는 시카쿠 자살건과 빅트 실종건을 구실로 할켄부르크를 사법국에 구속시켰었는데요. 구속되면 사설병과 재판 종료까지 접촉할 수 없으니까 그때를 틈타 암살하기 위해서였죠. 신발에 생화학 무기 캡슐을 숨긴 채 재판장으로 향하는 바르사밀코. 이 무기는 유독성 세균인데 호흡기로 흡입한 자는 처음에는 무증상이지만 하루 안에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재판 도중 할켄부르크에게 이 무기를 살포할 계획이죠. 그런데 재판장으로 향하는 복도 끝에 대화하는 남녀와 노트북으로 타이핑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에게서 왠지 모를 어색함을 느낀 바르사밀코.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들을 주시하는데요. 그때 반대쪽 복도 끝에서 실종되었던 빅트가 등장합니다. 빅트는 수화로 할켄부르크의 능력에 대해 설명해준다고 합니다. 빅트의 수화에 집중하는 바르사밀코. 사실 빅트 육체 안에는 할켄부르크 사설병의 영혼이 있었고 수화를 통해 바르사밀코의 어그로를 끈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대화하던 남녀는 바르사밀코의 정확한 위치를 노트북 남자에게 조용히 얘기해주고 노트북 남자는 그것을 할켄부르크에게 전달. 할켄부르크는 전달받은 위치로 낸 화살을 발사합니다. 바르사밀코는 사설병을 떼어놓으면 할켄부르크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었는데요. 능력을 사용하려면 깃털 각인이 있는 사람들이 근처에 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깃털 각인이 새겨지는 기준은 사설병과 관계가 없었죠. 구왕자의 대의를 지지하는 자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으면 기억 상실을 동반한 기절 후 각인이 새겨지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가짐만 갖추고 있다면 누구든 합류할 수 있는 구조죠.
할켄부르크 옆에 있는 그의 지지자들 모두 이미 깃털 각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왕자의 능력은 강제 영혼 전환. 낸 화살을 맞은 대상과 능력을 같이 사용한 사람들 중 랜덤 한 명의 영혼이 교환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하필 그 랜덤 한 명이 할켄부르크였는데요. 공명정대를 중시하는 할켄부르크의 성격이 반영되어 수호용수의 능력도 왕자가 동등한 리스크를 짊어지는 방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일단 영혼 교환이 이루어지면 두 영혼 중 하나의 영혼만 깨어있을 수 있으며 우선순위는 능력을 사용한 쪽입니다. 할켄부르크의 영혼이 깨어있는 한 바르사밀코 영혼이 들어가 있는 할켄부르크의 육체는 계속 기절 상태란 거죠. 이 때문에 재판은 연기되고 바르사밀코 몸으로 들어간 할켄부르크는 곧바로 일왕자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 시각 할켄부르크 능력 특유의 큰 진동을 느낀 일왕자 벤자민. 벤자민은 곧바로 2층에 있는 사설병에게 전화를 겁니다. 사설병은 할켄부르크가 쓰러져 재판이 연기되었다고 하는데요. 바르사밀코가 가져간 무기는 타격 직후에는 무증상일 것인데 바로 기절했다니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단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할켄부르크가 능력을 사용했다는 것. 그때 바르사밀코 육체를 차지한 할켄부르크가 보고 중이던 사설병에게 다가와 자기가 일왕자와 통화해보겠다고 합니다. 벤자민은 현재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바르사밀코는 100% 구왕자에게 조작당하고 있다 라고 결론 내리고 통화를 시작합니다. 할켄부르크의 낸 화살을 피했다고 말하는 할켄부르크. 벤자민은 현장에서의 판단을 모두 맡길 테니 결과만 가져오라고 합니다. 조작당하고 있는 게 아니란 걸 증명하려면 최소한 조작 주체를 없앤 후에 복귀해란 말이죠. 역시 벤자민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할켄부르크는 현재 일왕자 사설병 대장의 육체인데 일왕자에게조차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켄부르크의 능력은 자신을 위해 희생을 각오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능력. 그 각오를 헛되게 쓰는 일은 없어야 할 테죠. 그는 도박수를 둘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박수는 바로 육체를 버리는 것. 그러고는 자신의 육체에 직접 생화학 무기를 투사해버립니다. 그 후 할켄부르크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현 상황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 있는 사람은 2왕비 두 아들이 아닌 1왕비 운마였습니다. 할켄부르크의 선택을 지지한다는 1왕비. 하위 왕자가 권력이 막강한 1왕비의 아들이면 암살 위협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운마가 직접 2왕비에게 부탁하여 소극적인 2왕비의 아들로 만든 것이죠. 통화 내용을 봤을 때 1왕비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할켄부르크에게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가짜 유언 편지를 들고 1왕자실에 방문 요청하는 후게츠와 카이자르. 벤자민은 카이자르가 추후 사법부 최고 관부가 될 인물이니까 그와 좋은 관계를 쌓기 위해 방문 요청을 승낙합니다. 다음 화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